2023년 12월 31일까지 발표된 소식들이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봅니다. 먼저 원래 전북 소재 시외버스 회사로 도입하려 했다가 가로막힌 중국산 순전기버스는 보조금 비리 사건으로 인해 환경부로부터 부정수급 업체로 지정되었고, 이에 따라 도입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앞서 전주시 의회가 중국산 전기버스 도입을 두고 보조금 예산안에 대해 부결시켰고, 이 전기버스들은 평택항에서 1년 동안 나오지 못했는데요. 최근 서울 관악경찰서가 주요 부품이 없는 전기차를 들여와 판매한 것처럼 속이고 보조금 54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35명을 검거했는데, 범죄를 공모한 업체 중 한 곳이 전북 소재 시외버스 회사의 버스를 수입했던 업체였고, 이것으로 인해 중국산 전기버스 도입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란 겁니다. 중국산 전기버스는 경우에 따라 보조금을 모두 제외하여도 값이 아주 저렴한 점으로 인해 곳곳에서 도입한 사례가 있었을 정도였는데요. 향후 버스 업계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의 평일 시행 구간을 안성시까지 연장해달라는 요구가 나온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가 논의를 제기했습니다. 4401번과 같은 서울에서 경기도 안성시까지 들어가는 광역버스까지 개통되었고, 경부고속도로 안성시 구간 교통량이 2022년 기준 18만 대 이상을 기록하면서 크게 늘어남에 따라 자동차들이 평일에 안성시 구간을 지나가기 힘들었고, 여기에 버스들은 월에서 금요일 버스 전용차로가 오산 이북에서만 시행되다 보니 노선 운행 소요 시간이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교통량 분담이나 승용차와 같은 다른 차량에 미칠 불편함의 정도가 어떻게 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7월 14일 이후로 정확히 6개월이 채 되기도 전에 연말연시를 분기점으로 동해안고속의 노선 운행 분교환이 단행됩니다. 성남 진주, 성남 마산 창원, 동서울 진주, 동서울 창원 노선을 중앙고속과 교환하여 성남발 2개 노선은 중앙고속 단독, 동서울발 2개 노선은 동해안고속 단독으로 변경되고, 동서울 전주고속 노선과 수원 신갈 순천 여수 노선을 금호고속과 교환해서 동서울 전주고속 노선은 금호고속이 철수하고, 수원 신갈 순천 여수 노선은 동해안고속이 철수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라남도에서 완전 철수하게 되었고, 성남발 노선과 수원발 노선의 개수도 기존보다 줄어들었습니다. 한편 광주 포항 고속버스 노선도 정리한 것이 아닌지 일각의 반응이 있었고, 모포 광주 경주 포항 노선에 광주에서 포항 간 구간 승차도 가능한 배차가 등록된 경우까지 있었다가 31일이 되기 며칠 전 광주 포항 고속버스 노선의 배차가 정상 입력되는 식으로 원래 상태로 계속된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12월 27일 동서울 울산 노선에 프리미엄 버스가 신규로 운행을 개시하여 울산에선 오전 시간대, 동서울에선 저녁에 각각 하루 1회씩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요금 48,300원이며 2023년식 신차 도입이 아닌 중고 차량 도입으로 21인승 버스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월을 끝으로 수도권 내 터미널이나 정류소가 운영을 종료하는 곳이 2곳 있습니다. 평택 송탄터미널, 그리고 인천대 입구역 옆에 송도 환승센터 정류소인데요. 송탄터미널은 예약적 공지상 기준으로 동서울 송탄 구간이나 그 외 다른 노선의 시외버스를 이용할 승객은 지산로 34번, 지산동 1099번지의 송탄터미널 시내마을버스 정류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송도 환승센터도 위탁 운영 종료로 2024년 1월 1일 이후로는 완전히 고속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송도 환승센터에서 고속 시외버스를 바로 이용해야 할 입장이었다면, 앞으로는 적어도 관교동 인천종합터미널에서 고속 시외버스를 이용해야겠습니다. 그동안 일부 요일에만 운행했던 대전복합 울산 노선은 12월부로 운행 보류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고 제대로 된 운행이 되지 않았다가 올해 중 일부에 한한 운행 재개를 했던 노선인데, 운행 재개 이후 기간은 결국 수개월밖에 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2023년에 대전복합에서 출발하는 부산이나 포항 방향 버스 노선들이 모두 운행 중단되면서 영남 지역 방향 버스 운행이 부실해지던 와중이었는데, 울산행도 운행 중단되며 그 전체 빈도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영남 지역 방향 고속버스 노선은 하루 9에서 13회 정도 운행하는 진주행이나 하루 2회 정도 운행하는 동대구행밖에 없습니다. 동서울 경주 포항 노선은 새서울 고속이 철수하며 운행 횟수도 덩달아 줄어들었습니다. 전부터 이미 직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던 회사였고, 이미 2023년 중 몇몇 노선에서 운행 철수가 있어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다른 외부 요소와는 전혀 관계없이 감차나 철수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동서울에서 출발한 시외버스 3000번 동서울 포천 신철원 노선과 3002번 동서울 의정부 포천 신철원 와수리 간 노선은 12월 22일부로 모두 29번 세종 포천 고속도로 경유와 관련한 경로 변경으로, 3000번은 진저읍 장현리와 내촌면, 가산면 소재 정류소를 경유하지 않고, 3002번은 의정부 버스터미널을 포함한 의정부시 소재 정류소와 포천 송우리 터미널, 그리고 선단 일동 대진대학교 등을 포함하는 몇 곳을 경유하지 않게 됐습니다. 포천
선단 1통 대진대학교를 비롯한 곳까지는 광역버스, 의정부까지는 광역전철이나 광역버스를 이용해서라도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광역버스입니다. M버스 운행회사 가온누리엠 관련 이야기인데요. 일산 킨텍스에서 숭례문 간 M7106번은 12월 31일에 운행 중단되었습니다. 평일에만 15에서 30분 정도 간격으로 운행했던 노선이었고 주말에는 다른 버스 노선을 이용하거나 도시철도 이용을 해야 했습니다. 공고문에서는 이동수요 감소와 천연가스값 급등으로 인한 경영 악화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가오누리엠이 하이파크 시티 3, 5단지 킨텍스 공덕역 간 M7731번도 운행을 포기하기까지 하면서 M7731번의 입찰 재공고가 이루어진 바도 있었습니다. 신성교통도 파주 청성마을 8단지 광화분 간 M7154번 운행을 포기해서 입찰 재공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신성교통은 임금체불 등 관련 문제로 회사 내부 사정이 나빴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예전에 비해서도 회사 내부 사정은 나아진 것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 대전 간 M버스는 결국 2023년 내 운행 개시를 못했습니다. 얼마 전 M버스 운행을 위한 면허를 발급하고 연내에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수도권 M버스와는 전혀 다르게 환승 할인이 안 되는 문제와 부딪혔고 견습 운행도 안 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세종시에서는 대략적인 운행 데이터가 나와야지 환승에 대한 부분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하면서 처음부터 바로 환승 보전을 할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다음 달 초까지 운행하지 않는다면 사업자 재공모를 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서 광주 담양 간 M버스는 세 차례 사업자 공고를 냈음에도 유찰된 이후 최종적으로 폐선 처리되면서 비수도권 최초 M버스는 세종 대전 간만 남게 됐습니다. 12월 21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22조의 개정으로 인해서 입석형 버스를 제외한 버스는 원칙적으로 입석 금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광역버스는 2022년부터 경기도 내 많은 회사에서 시기만 다르게 입석 금지를 시행했던 바 있어서 경우에 따라 비율 확대가 되는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는데 이제는 아예 전 광역버스가 이 대상에 올라간 것입니다. 경기도 고양, 천번, 직행좌석을 비롯한 여러 광역버스를 운행하는 명성도 12월 22일부로 광역버스 입석 금지를 시행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으로 들어가는 명성의 광역버스들의 입석 금지 시행으로 중간 정류소에서 잔여 좌석 상황을 꼭 확인해야겠습니다. 한편 명성의 입석 금지 시행은 830번이나 921번과 같은 일반 좌석 버스도 예외가 없는데 이들 모두 자동차 전용 도로를 일부분 이용합니다. 서울광역버스 9403번이 일반 시내버스에 해당하는 간선버스로 현관 전환된다는 소식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광진구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4년 2월 5일에 9403번에서 422번으로 변경하고 광역에서 간선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용요금도 내려갑니다. 또 일부 정차 지점도 변경하여 오리역이 아닌 미근역에 정차하고 GTX-A 정차역도 경유할 예정입니다. 2023년 2월에 종점부를 중국역으로 단축시킨 이후 1년 만에 9403번이 사라지게 됩니다. 한편 간선버스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차량은 당분간 운행했다가 도시형 저상버스와 같은 입석이 허용되는 차량으로 향후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안산 직행좌석버스 3103번이 2024년 1월 2일에 개통할 예정이라는 안산경원역에게 공지가 있었습니다. 안산 본호동에서 출발해 판교, 나라기록관, 코이카까지 운행하고 주경유지는 고잔신도시나 전철중앙역, 의왕청계영업소, 화랑공원 남편 등이고 화랑공원 남편 정류소에서 신분당선이나 경강선 광역전철, 중부내륙선 KTX와 연결됩니다. 하루 8회만 운행하기 때문에 따로 공개하는 시간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중 제대로 된 사전 공지도 없이 시작된 수도권 경진역의 광역버스의 파업은 12월 초부터 파업을 유보하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측과 합의한 후 15일에 2차 조정회의를 하기로 했지만 2차 당시 사측이 불참을 하면서 상황은 진전이 없어졌습니다.
노조는 합리적인 배차, 징계 완화 등의 입장을 고수했는데 사측은 한치의 양보를 보이지도 않아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15일에 사측이 노조가 노사 합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으니 2차 추가 조정 회의 결렬로 생각하였다며 불참했습니다. 또 사측이 2층 버스 차내 안전사고 징계는 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고 노조 관계자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노조 측은 사측이 파업을 유도하는 것 같다며 12월 28일까지 정상 운행은 하되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경진영의 블로그를 통해 사후 조정 진행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행 좌석버스 이상 등급은 아닌 버스입니다. KTX 광명역에서 서울 목동 7단지간 일반 좌석버스 200번이 12월 26일에 신설되었는데 이케아, 서면초등학교, 광명우체국, 철산역, 광명북중학교 등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차량 대수는 5대입니다. 그런데 이 노선에는 한 가지 비하인드가 있는데 2023년 1월 첫날에 운행 중단되었던 광명 직행좌석 3000번 소속 차량들을 활용했다는 것과 당시 3000번의 정차지와 일부 똑같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2023년 12월도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바로 2023년에 일어났던 주요 일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것인데 다음 에피소드를 통해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으로 마무리를 해볼 수도 있기를 바랍니다.